우리 박정호 앵커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네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제가 조금 안면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가끔 뭐 패친이시기도 하고 네. 가끔 뵙잖아요. 예. 예, 우리 김지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끝났습니까? 정의 예. 귀현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뭐 그러게요. 좀 그런 거 좀 준비해서 할까요? 아니 회복 보면 정의 귀현이라고 항상 예. 정의 귀현 김기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김정환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근데 말씀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돈가스 좋아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뭐 이런 분이시군요. 네네네. 네. 네, 이제 네.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네네. 예, 좋습니다. 자, 좀 속보도 있고 뭐 현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지금 예. 입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이 통과의 문제는 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일종의 얘기들이 이럴 거면 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냐 뭐 이런 약간 후퇴하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봐왔잖아요. 특검법에 보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끝내고 그냥 계속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들이 줄줄이 막 기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고 이런 걸 좀 안 보자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시기상 1심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2심부터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심부터는 우리가 직위원 재판장 같은 그런 재판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내란 재판부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만 법원의 어떤 사법 권한이라든가 뭐 법원의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헌법에 많이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이거를 좀 섣부르게 너무 과하게 규정을 법률로 하다 보면은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위헌 결정이 날 만한 것이냐 아니냐하고는 별개로 네. 위헌 시비가 걸려서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고 위헌 재청 신청을 하고 재판이 중지되고. 예, 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럼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고 네.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최소화하자. 쪽으로 음. 안전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추천권에서 법원 이외의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재라든가 이런 추천권은 배제하고 그냥 법원 판사 회의나 뭐 이런 쪽에다가 그냥 전권을 주는 쪽으로 되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란 전담 필요하다. 재판부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다. 예. 그 그 변호사님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과정에서 그런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정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1심부터 시작하는 게 2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네. 그리고 추천 권한을 헌법재판소장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는데 좀 아예 법원 내부로 한 거 뭐 이런 것들인 거 완전히 이제 위헌 요소는 다 제거된 건가요? 원래부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거나 했을 때도요. 그렇게 네.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위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각종 위원의 어떤 추천 권한을 모든 법률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집중 심리거든요. 집중 심리. 지금 내란 사건이 21건이 10개의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리잖아요. 내란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손꼽힐 만한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인데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함이 핵심인데 지금 문제는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10개 재판부가 다 다른 사건들도 같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영배 재판관님이 한번 나와서 그 크게 꼬집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란 사건 재판하는데 그 재판부에서 지금 다른 사건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판사의 어떤 이제 자격, 법관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걸로 발목 잡는 사람들에게 조금 약간 휘둘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양보해 가면서 네. 아예 논란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꼭 필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러면 변호사님 뭐 지금 민주당 안으로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심판 내란 심판들이 있는데 예. 그럼 내란 재판부가 하나의 그걸 다 심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나면 오히려 역으로 더 재판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특검 사건들을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세봤어요. 네. 세봤는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46개. 46개. 최근에 2개 더 기소했으니까 아마 48개쯤 됐을 네. 거고요. 그게 총 재판부는 13개입니다. 내란만 따져도 21개 사건이 재판부 10개에서 13개. 예. 예, 10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두 개만 두면은 오히려 재판부 개수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병목 영상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의 재판부를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것이고 뭐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4-5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요거는 좀 지금 재판부별로 엄밀하게 나누어 계산이 있는 필요합니다. 것이 좀 이렇게 4-5개 좀 집중 심리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4-5개 재판부는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죠. 지금 재판부들은 보면 성폭력 사건, 횡령, 사기, 뭐 보이스피싱 온갖 종류의 사건들 다 같이 하면서 내란 사건도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딴 거 없고 이것만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매일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재판이 빨라지겠죠.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대법원이 무슨 예우기를 바꿔갖고 네네. 우리도 내란 재판부 할 수 있다 만들겠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법률이 통과되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예.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명분 쌓기라고 봐요. 이제 우리들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까지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 어떤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었고 너무 많이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니 그 재판의 그 빠른 어떤 진행 이런 거 강조하는 그런 재판까지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르니까 우리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하지. 법원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논란을 오히려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든 거는 상관이 없고 예규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그 예규에 보면 로테이션으로 배치하기로 돼 있어요. 그 네. 재판관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률하고 예규상의 가장 다른 게 예, 지금 대법원의 예규는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라는 거고 지금 법률에서는 이제 일종의 지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지명하는 숫자가 있고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예규는 원칙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되어 네,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작위 재판부는 배당. 원래 있는 것이고 네, 네. 그중에 랜덤으로 이제 배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랜덤으로 안 해왔다는 겁니까? 그 실토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도 랜덤으로 해왔다고 말은 그렇게 해왔어요. 예,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지기현이 그 재판을 하는 게 랜덤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랜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개는 예, 의심이 예, 되는데요. 스스로? 예, 그런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전담재판부법은 직접 가장 최신 버전으로는 판사 회의에서 예, 그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사실상 추천하는 네. 추천하면 대법원에 임명하는 거죠. 네.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판사 회의에서 판사들끼리 재판할 전담재판관을 뽑아라. 네, 네. 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판사 회의를 왜 이제 판사 회의한테 그런 정권을 민주당에서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조희대나 지기현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진관 판사라든가 뭐 백대현 판사라든가 이런 네. 뭐 다른 판사 판사들을 회의에 보면서 괜찮은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회의에서 아마 중지를 모은다면은 이상한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 이상한 판사들은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계산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게 네. 4개에서 5개 정도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4개에서 5개의 재판부라고 하면 이제 15명 최소 15명 정도의 판사들이 이제 꼽히는 건데 그 예규에서 뭐 이렇게 로테이션 무작위 배당을 하던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지정을 두건 5개 정도의 재판부를 두면 어떤 공정성 시비가 사라지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2개밖에 없다. 이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판사의 성향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이 판사가 어떤 성향인데 평소에 어떻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5개 정도의 재판부에서 5명의 재판관이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공정성 시비도 사라질 거고 네. 예규와 법률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5개 정도의 재판부가 굉장히 적당한 이유가 지금 21개 재판이면 만약에 한 4개 정도씩을 맡게 되잖아요. 네. 집중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은 심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5개 재판부가 돌리더라도 오전 오후를 돌리면은 월화수목금 중에 4일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최소 5개 정도의 재판부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예규에서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네. 그 속도는 지금 이렇게 전담 재판부가 되면 네. 속도는 어느 정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일주일에 2회 심리를 보장을 해야 되기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1심이 한 1년 걸린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네, 네. 그러면 내란 재판부가 생기면 한 6개월이나 뭐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란 재판부가 생기면 정말 내란 전담 재판관이라는 한 사람이 무슨 뭐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 사람이 앞으로 내란을 전담할 거야 네. 이게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1, 2, 3, 4, 5부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5개 정도는 생겨야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시간도 줄일 수 그럼요, 있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네, 볼 수 네. 있다. 이 사안만을 보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민주당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뒤에 이제 이걸 그렇죠. 아까 예. 종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내란 전담 지금 재판부법을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예, 저게 지금 라이브죠, 저게. 11시로. 뭐 하게 되면 어차피 24시간 뒤에는 통과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게 예, 예. 뭐 이제 문제가 시간의 될 것 문제 같지는 이거예요. 않고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은 1심은 6개월 안에 재판하게 돼 있고요. 2심과 3심은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각각 3개월 안에 다 판결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 고등법원의 재판부 개수나 재판 상황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사건이 많아서 그렇죠. 3개월 안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원 예규처럼 뭐 무작위 배다 이런 거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이것만 하게 해야지 예, 예.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2심 3개월이라는 걸. 그렇죠. 예. 그래갖고만 전담 재판부가 잘 되면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니까 빠르면은 올해 이제 내년 초에 내년 여름까지는 3심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날 수 있다. 법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우리끼리 해서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안 할까요? 뭐 위헌재청 신청은 할 수도 있죠. 네. 네, 위헌재청 신청은 한 마음인데 위헌재청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다가 네. 지금 우리 재판에 어떤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신청해 달라라는.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서요. 음. 위헌법률 심판은 헌재에서 하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신청을 이제 하는 건데 네, 네. 신청을 해도 제청은 기각이 되겠죠. 네. 그럼 지기현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기현 부장한테 하더라도 만약에 지기현 부장이 위헌성을 정말 헌재에 따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문에 준하는 이게 왜 위헌인지를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찌됐든 예. 2심으로 또 묻혀라라고 네네. 또 단서가 있으니 지기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2심부터 두는 걸로 확정한다고 하면은 1심 재판장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은 좀 네, 이렇게 네, 네. 없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위헌 제청은 재판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위헌 제청을 해야 재판이 정지됩니다. 맞아. 그러면 그것을 쓰는 것도 고역이겠네.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건 아마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그걸 기각되면은
헌재에다 다이렉트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헌법 소원을. 있습니다. 예, 근데 헌법 예. 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런 효과가 무슨 있죠. 얘기인지 네. 저도 이해를 네, 해서 네. 이게 그럼 다르다. 네, 위원 제청과 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할 수 있는 헌법 소원은 다르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재판이 중지되냐 중지되지 않냐 뭐 예. 이런 차이는 있다. 엄청난 그런 차이죠. 거죠. 예. 엄청난 차이죠. 예, 예. 왜냐하면 국민들 지금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야 이러다가 재판 중지돼 갖고 윤석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예, 거였으니까 법원이 제청할 때만 중지됩니다. 일단 그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위험성은 없다. 네. 그리고 24시간이 걸리니 11시에 시작되니 뭐 내일 오전 중에는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돼 있을 것이다. 뭐 그러죠. 그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시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게 재판부를 만들어지는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바로 판사회의 열어가지고 네, 판사회의를 열어서. 재판관들 추천하는 예, 예. 그런 절차에 들어가겠죠. 지금 1심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 2심부터 이게 한다. 이 재판부가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예, 2심에 전담 재판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법에. 예, 예. 그러면은 1심이 끝나든 안 끝나든 바로 2심 재판부를 만드는 작업에는 착수하는 작업은 겁니다. 착수하고. 법원이. 예. 어. 그러놓고 법원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럼 1심이 끝나가지고 항소해가지고 사건이 넘어오면은 만들어져 있는 재판부들의 이제 배당이 되면서 재판이 시작되겠죠. 야, 아유 참.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진짜 일도 아니 단 0.0 이것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덕을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조가 많이 반성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법적 절차를 가장 형해화시키는 이창수 지검장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아예 안 가버린 거잖아요. 아니, 뭐 사실 군사 독재 정권이 계속됐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내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란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죽죠, 그냥. 노상원 수첩에 써 있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 처단되는 사람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법을 막 이게 막 하고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 그 법블레스 유라는 유명한 말이 예전에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네? 법블레스 유라고. bless you. 갓블레스 유가 아니고 법이 너를 살린다. 법블레스 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진짜 이상민도 내가 보면 법조인이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했던 그걸 본인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있는 거 보면 근데 진짜 법률가들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이 상하시겠지만 법이 추구하는 정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보장주의라 그래가지고 범죄자도 보호. 이렇게 예컨대 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정말로 죄질이 나쁘다 죽여야겠다 사형 안 되거든요. 절도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때려도 2년밖에 못 때리는 거니까 심지어 그 범죄자의 어떤 권리까지 난 2년까지만 받는다는 걸 예. 보호해. 그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뭐 법이라는 부분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걸로 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이 결국에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다 보호하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어찌됐든 윤석열이든 이런 사람들이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 그래 너의 그 권리도 보장되는 게 맞아라고 할 텐데 진짜 되게 대명사였잖아요. 뭐, 윤석열 검사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인권, 네. 기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서도 추상과 같이 이들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고 했어야 하죠. 원래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보면 전범재판소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전범재판소에서 다 인권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다 사형시켰어요. 예. 그런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범 재판소 하듯이 이 내란이 끝났을 때 내란 재판소 같은 식의 그런 거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추상과 같이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어떤 반성 예, 같은 예, 거는 예. 지금에 와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좀 그건 미처 못 챙기는 거예요. 예, 탄핵 전국에서 이런 네. 것까지 다 챙기기가 또 쉽지 않고 뭐 조의대 파기환송이니 뭐니 바로 대선 선거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조이대나 이런 애들 네.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이런 애들. 선거 기간이랑 막 이런 것들과 엮이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감이 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은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몇백 년 뒤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때는 올해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맞아요. 그때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예, 내란 재판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미처 일종의 미비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자, 좀 이렇게 시간이 우리 작가님들이 귀하게 써주셨는데 아까도 다 못하고 그래갖고 오세훈 재판 기일 연기 신청. 안 받아줄 걸요? 왜냐하면 준비기일을 연기 신청했잖아요. 예. 실제로 재판할 때 준비기일 가면은요. 준비기일 가서 향후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양쪽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연기 신청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뭐 시작 준비기일 가가지고 다음 1회 변론기일을 좀 넉넉하게 잡거나 그렇게 요청하면 되는데 아직 준비기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신청한 건데 조금 이상하던데요. 뭐 이게 약간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시간을 좀 어떻게든 끌고 싶겠죠. 늦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일종의 지금 이게 명태균 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죠. 네. 그렇죠. 예, 정치적 목적이고 사실 보통 이런 연기 신청은 잘 안 받아줍니다. 네. 안 받아주고 그리고 준비 기일이니까요. 네. 피고인이 안 가도 돼요. 준비 기일은 변호사만 가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나오지 말아라. 변호사들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날 변호사도 와갖고 논의하고 또 다음 기일 잡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사건이 엄청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준비기일이 필수가 아니에요. 재판을 할 때 준비기일을 가보면은요, 준비기일을 선호하시는 재판장님들이 있어요. 네. 가보면 오히려 준비기일을 잡는 재판들이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준비기일이 쟁점이 많고 네. 증거가 많고 증인이 많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네. 그리고 뭐 감정 신청을 해야 되면 감정 신청을 어떻게 신청할 것이고 뭐 감정 신청에 대한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판 변론기일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또 막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공전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요한 증인들 누구 있죠. 뭐 정리를 하면서 딱 진행하는 거라서 이게 준비기일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게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오히려 좀 빨리 진행될까 약간 두려움이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 않아요? 네네네.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대신 납부했다. 네. 돈이 갖고 이제 그 돈을 납부한 걸 알았냐 몰랐냐 뭐 몇 가지 이제 확인할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길어지는 원인은 증인이 많을 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증인이랄 게 여기 뭐 몇 명 안 돼요. 한 제가 명태균, 보기에 강혜정, 10명도 안 돼요. 그다음에 무슨 회장님 하나, 네. 뭐 그다음에 강철원 부시장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갖고 하면 되는 그렇기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루에 2명 신문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재판 한 4-5번 내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갈 것 그러면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게 되고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어요. 네, 네, 1심 판결이. 네,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그럼 유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오세훈은. 그러니까. 그러면 유죄가 선거 전에 나와버리면 100% 이제 낙마니까 네. 그걸 어떻게든 질질 끌어보겠다. 지방선거 이후로 진짜.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꼼수네 꼼수. 이런 거에 또 열심히 또 도와주는 변호사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아까 보장 인권 이런 거 얘기하셔서 더 이 얘기는 안 할 텐데 아무튼 또 거기에 또 그걸 도와주 아마- 이걸 조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의 구현 같은 거. 뭐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준비기일 이제 지금 연기 신청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안 받아주면은 변호사조차 불출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의 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예. 1회 불출석은 불이익이 없어요. 아. 한 번 불출석하는 거에 대해 사람이 왜 살다 보면은 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거든요. 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은 또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 2번 불출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뭐 어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도 어제 피의자 소환됐던데 네네. 뭐 이게 피의자 소환되고 나면 이제 기소도 하고 그런 건가요?
뭐 피의자 소환을 하면 무조건 기소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니까 네. 어떤 형태로건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에 대한 혐의에 대한 판단을 특검이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준석은 뭐 제가 보는 본인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엮는 거다. 예. 여당이 아니면 뭐 재판부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예, 특검 피의자 특검이? 중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피의자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특검 피의자 중에 뭐 예. 다 그런 얘기 하겠죠. 예, 근데 예.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특검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그 조금 뭐 약간의 아쉽다라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특검이나 수사기관을 가게 되면 이제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심증상, 정황상 의혹은 굉장히 무성하게 많은데 본인이 참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 그 잘 이렇게 그것도 그 법에 보니까 뭐 정리를 독수독과 해놓은 그런 것들이 좀 독수독과 있어요. 이것도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지 않나? 뭐 독수독과 이론도 그렇고, 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물증이 뭐 그렇게 많은가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발표를 할 테니 어제 뭐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통일교 특검을 그렇게 얘기한 게 본인의 이런 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통일교 특검 하자 뭐 이렇게 얘기 혹시 속보 보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갖고 최혜병 특검 그렇게 반대할 때는 제가 이런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말다툼을 한 게 있었는데, 네, 저기 나왔네. 속보. 아침 속보예요 지금 보니까. 그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거의 2년 동안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부권도 뭐 거의 한 7, 8번, 10번 가까이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특검은 세금 낭비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는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하면 하는 게 특검이다. 야당이나 제3자 추천하는 거는 특검 추천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거부권 하는 서면에다가도 이런 위헌 논리를 막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지금 와서 국민의힘에서 그럼 특검 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이 2년 동안 특검 반대해 왔던 논리를 손바닥처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지금 와서 그렇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 입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지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안 할 때는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러고 있고. 그렇죠. 특검은 세금 낭비다. 특검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또 막.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주더라도 뭐 통일교 특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뭐 어차피 뭐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너희는 이거를 주장하면 안 돼.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2년 동안 너희가 김건희와 최상병 특검을 반대해왔던 그 논리가 다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어. 그러면 특검 받아줄게. 이런 정도는 했어요. 자, 저는 이제 좀 맺힌 게 최상병 특검에 맺힌 게 좀 많아서 맺힌 게 많아서 님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 얘기를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너무 후한무치하잖아요. 그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그 내란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특검을 좌절시켰었다. 특검을 할 필요 특검과 관련된 걸 계속 좌절시켰던 어떤 주체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정치적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그리고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각종 이제 행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명확하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명백한데 사실은 통일교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특검의 개념을 보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특검으로 계속 진행되는 전국에서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특검을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사실은 뭐 꼭 특검을 받아줄 필요는 없었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좀 과거에 드루킹 사건도 있고 막 그래서 뭐 그런 건가? 갑자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특검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같았는데. 국민의힘 당신들이 특검은 세금 낭비고 기존 수사기관 수사하고 있을 때는 특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않느냐. 네.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좀 그 공세를 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전 그렇게 했어야 속이 좀 시원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냥 이거를 받아주니까 음. 역시 이게 민주당은 너무 착해.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막 듭니다. 그래. 아무튼 근데 뭐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이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면 여야 지금 뭐 가릴 거 없이 해라. 예. 뭐 이런 이 메시지도 나왔는데 대통령도 뭐 실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럼 뭐 예측을 한번 해보면 어떠세요? 저는 그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전혀 추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 쉽지 않죠. 저는. 네. 저 진행 통일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전방위적인 로비를 그렇죠. 많이 펼쳐. 정보력도 엄청 예, 그 신문도 과정에서 있잖아요. 뭐 통일교 어떤 신문. 금품 수수가 상당히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상당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하면 뭐가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여야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기왕에 특검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교에 대해서 뭐 종교 해산까지 그렇죠. 검토하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럼 예. 그럼 결국은 그런 또, 특검 결과 여야가 다 연루된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은 통일교는 해산이죠, 뭐 그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별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도 징계하는 거지만 이 행태를 한 통일교와 관련된 조치도 필요한 특검이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예. 맞아요.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암적 존재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덕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오히려 일본에서 치솟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본 일본이 지금 통일교에 그때 대해서 또 맺힌 게 그래서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파 정치인 그게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때 통일교 아베 그렇지, 아베 전 예. 일본 총리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만회하려고 한국에서 또 포교 활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일 해저 터널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열심히 추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그 시간이 어, 조금 시간이? 되면은 요 한 말씀만 어, 좀 예, 드리고 예, 싶은 게 예. 있었는데요. 지금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이 끝나가지고 김건희 특검 곧 끝나고 그 군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국방부로 다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아직 못 마친 사건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군사 경찰도 지금 뭐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예. 해가지고 조사 분석실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란 묻은 군인들을 다 이제 지금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배제시켜 놓으니까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요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인력을 충원하는 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요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실제 일할 사람들 수급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아십니까? 군사 경찰이요 헌병이잖아요. 군사 경찰은 내란 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수사권이 없게 돼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방첩사에 있어요. 근데 방첩사가 이 내란 외환을 수사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예,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거니까 안 되죠. 주인공인데. 예, 그래서 요거를 군사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에 있어요. 군사법원 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군인은 군인 안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하고? 아 그렇죠. 군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군사 경찰과 군검찰, 군사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예, 그 안에서 이제 규정한 자체적으로 하나의 유일한 예외 특별 법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군 안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특검이 아니라면 그거 예. 어떻게 믿어요, 또.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박정훈 대령이나 뭐 그 내란 안 묻은 군사 이제, 경찰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이 하는데 능력이 바뀌었으니. 권한을 줘야죠. 그러면 최소한 군사 경찰이 내란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빨리 법 개정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마지막
이건 다 지금 다루고는 있는데 탈팡하셨어요? 아 예. 정의우연. 예. 그 원래 쿠팡 자주 쓰는 소비자였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자주 그래요? 쿠팡을 사용했었습니다. 주로 뭐 어떤 아니, 데 뭐 쓰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빨리 오잖아요. 아, 새벽 배송. 예. 뭐, 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애가 그러다 있는 집은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어떻게 예, 보면 그런 요즘에. 것들 많이 써 왔는데 맞벌이시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쿠팡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아하니 네. 예, 제가 뭐 새벽 배송 논란 이런 거 할 때도 네. 뭐 저는 그래도 조금 좀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에 네. 대한 쿠팡 지도부 네. 경영진들이 보이는 태도가 네. 거의 지금 뭐 식민지에서 와서 사업하는 제국주의 세력들을 보는 듯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사람이던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이걸 기꺼이 감수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 예, 탈팡했다는 탈퇴를 소식 했어요. 들었는데 네. 저는 쿠팡을 오히려 써볼까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안 쓰셨어요 원래? 지금까지 쿠팡을 안 썼는데 대단하시네. 그럼 아니, 1,600만 중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네. 제가 그 원래 인터파크 쓰다가 위메프 썼거든요. 제가 쓰면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쓰면은 망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쓰세요. 오히려 쓰셔야 할 예, 거예요. 제가 뭐 인터파크도 지금 없어졌고 위메프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드디어 쿠팡을 쓰면서 없어져야 되나. 뭐. 가입도 하시고 쿠팡 주식도 사셔야겠네요. 좋네. 아니 그러니까 국민 정서를 묘하게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묘하게. 그 정말 저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믿었어요. 그 김범석 씨가 시간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냐. 열심히 처음에 일하겠냐. 가짜 뉴스. 이제. 제가 시간제 근로자로서 시간 강사를 정말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예. 저야말로 열심히 하셨어요? 저야말로 시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시간 네. 강사 강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솔직히 뭐 강의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정말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근로자를 대하는구나. 저는 굉장히 나쁜 기업의 그러면 지금 판단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들이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영업 정지와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종의 노무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이걸 뭐 저는 분절해서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해야겠지만 그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플 수 있다. 쿠팡에게 참 아프고 이건 정말 쿠팡이 가장 바라지 않는 걸 수 있다. 왜냐하면 쿠팡은 보면 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유승 대표가 할 때는 법적 대응을 아주 이빠이 법률가들 중심으로 했고 이 박대준 대표 할 때는 대관 중심으로 어떻게든 로비 중심으로 로비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국 뭐 150억 썼다잖아요. 네. 로비 그 미국에 로비하는데 네. 150억 썼다고 나왔잖아요 기사에도.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무슨 미국 그 뭐지 이름이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미국계 이런 분 청문회 앞두고 바꿨는데 그분은 이제 재정과 회계 중심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뭐 쥐어 짜는 뭐 이런 경영을 할 것이다 이런데 아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청문회 대응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과징금이든 왜냐면 과징금 지난번에 1,600억 한번 받았잖아요. PB 때문에. 과징금이든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가 되면 얘들은 60일 정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땡겨서 써야 될 돈이 좀 필요해요. 정산을 해줘야 하거든요. 네, 왜냐면 60일 전에 이미 샀던 그 금액을 정산해줘야 되니까 영업 정지가 되더라도 그 돈은 들어갈 거거든요. 60일 전에 내가 샀던 게. 그러면 그 돈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아무튼 혹시 변호사님들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좀 아플까 뭐 이런 뭐 사실 제일 아픈 건 영업 정지죠. 뭐 아무래도 영업 그러죠. 정지인데 근데 뭐 그건 이제 파급력이 주변에 상당히 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거만큼 아픈 게 또 과징금을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징벌적인 게 안 그렇게 되잖아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 그걸 이제 소급 입법에서 쿠팡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때릴 수 있는 뭐 그런 입법들이 지금 논의가 국회에서 되고 있고요. 그게 되고 있어서 만약에 쿠팡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그렇죠. 예, 그런 과징금. 근데 1,600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버렸으니까. 지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그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현행법상 이제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10%인가? 마침 아니요
그 3%까지 때릴 수가 그런가요? 있어요. 근데 그게 매출에 그게 3%.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3%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아마 작년에 40조 정도 매출을 그렇죠. 냈다고 올해 치면 50조 예상하더라고요. 50조 예상하면 네. 3, 55, 1조 5천억을 때릴. 일단 일조 이제 정도 이 사람들한테 가장 아픈 거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갑작스런 영업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소프트 랜딩할 필요가 있는 게 쿠팡과 연결된 많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그렇죠. 물건을 입점에 파는 있는 분들이 입점에 있는 계시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조금 약간 소프트 랜딩 네. 바로 뭔가 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1조 5천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면 이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죠. 사실 1조 만약 정도 되면 앞으로의 좀 쿠팡의 대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태도를 바꿔가지고 잘 대응한다고 하면 뭐 그런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렇죠. 계속해서 저런 그런 뻔뻔한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저는 영업 정지까지도 고려를 아, 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럼요.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은 조금 기존의 그 거기 입점 업체들이나 뭐 관계자분들, 납품업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좀 유예 맞아요. 기간은 유예 그것 기간은 때문에. 둬야겠죠. 영업 정지를 그러면 한 2달 뒤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의 빨리 그러면 떠날 이제 사람은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떠날 예, 사람 예. 빨리 떠나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플랫폼들에서 그것들과 관련돼서 또 준비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 네, 데서도 민주당이 지금 쿠팡 사태 관련해서 4개 상임위 청문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김범석 안 오는데 김범석 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와도 넌 그건 그거대로 영업 정지의 명분을 계속 쌓아갈 수 이게 있다. 이제 그런 나중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냥 근데 오지 마세요, 그냥. 예. 근데 영어 통역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 통역이 엉망이더라고. 그 김범석 의장은 한국어를 그래도 꽤 한다고 저는 아니 그 이번 알고 신임 있는데요. 대표 와서 신임 하는데 대표.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 기존의 박대준 대표, 기존의 대표들, 그렇죠. 물러난 대표들도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하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태 대표였잖아요. 예. 박대준 그리고 같은 그 당시의 경우는 대표니까. 그 당시의 대표였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증인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번역기가 봅니다. 얼마나 네. 좋은데 통역 문제가 생기나요? 통역이 있어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진짜 말씀대로 네. AI 번역이나 이런 데 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즉시 될 수 있게 그럼요. 아니면 생전 말 안 아니면 통하는 막 프로토가 국회의원들 이런 데도 다 말이 통하는데. 국회의원들 노트북 같은데 그냥 바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네네. 요즘 AI로 하시잖아요. 그럼 다. 요즘에 가능하죠. 밑에 그럼요. 자막도 깔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방송에다가.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면 국회에 바로 좀 제보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 오마이 TV도 교차 통역 안 됩니다. 오마이 TV도 AI 도입해갖고 여기 지금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 한번 실시간으로 깔아보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방송으로 한번. 넌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아무튼 진짜 쿠팡은 진짜 묘한 우리 국민 정서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자율규제라는 미명으로 정말로 너무 냅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은 오히려 규제로 왔거든요.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미국의 뭐 FTC, 니나칸 이런 애들이 규제해야 된다. 풀어주면 안 된다. 시간제 노동자를 비하함으로써 저는 반쿠팡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입하셔서 빨리 망하게 네, 하죠. 그럴까요? 네. 진짜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의 희생적 결단. 네네. 언제 가입하실까요? 지금 가입하세요 빨리. 그럴까요? 안 되겠어 보니까. 예. 근데 탈퇴도 어렵다면서요? 탈퇴 어떻게 어떠셨어요? 뭐 몇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뭐 일단 저는 빨리 찾아서 했습니다. 오늘 장윤선 대표 얘기하는데 처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면 뭐 10회 오류가 났습니다가 뜬대요. 갑자기 한 번 했는데. 그래요? 예. 근데 그 메시지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하래요. 신기하네. 아니, 장윤선 변호사의 그것- 실제 경험담. 그것도 뭔가 그러면 불법 왜냐하면 그런 표기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플랫폼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배달이다 이런 것도 다 무료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정의구현이 우리 오마이TV만 정의구현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정의구현을 해야 되신대요. 여러분 아무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우리 두 분 변호사님 네. 그냥 저는 좀 억울한 게요. 예. 뚱뚱하면 사람들이 덜 추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도 뚱뚱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뚱뚱하면 그 닿는 면적이 넓어서 더 춥거든요. 네. 네. 아무튼 뭐 건강 갑자기 이런 조심하시고. 얘기 왜 그런 했을까요? 것이군요. 예. 매주 월요일 날 오시는 거죠?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박정호 기자랑 또 하시는 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또 오다 가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12월 22일 박정호의 핫스팟 이렇게 오늘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김정환 변호사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 빼고는 탈팡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